내보내는 거죠. 유치권이 주장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낙찰받은 건물의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 중에 이제 경매에서 특별한 방법이 인도명령이잖아요. 자, 점유 권은 없음이 분명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인도명령의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유치권 성립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굳이 시간 많이 걸리는 명도 인도소송보다는 훨씬 신속한 진행이 가능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이 왜 빨리 되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정인신청 같은 걸 잘 안 받아줘요. 정인신청 같은 걸 잘 안 받아주고, 그 다음에 신문기일 한번 하면은 그냥 종결하고요. 종결하고, 상황 봐서 예를 들면 한두 달 이내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론은 반면에, 변론을 여러 차례 하거든요. 증인도 잘 받아주고요. 필요한 증인도 받아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판이 아무래도 1년 가는 것은 거의 예사죠. 그런데 인도명령은 신문기일 한번 하고 나서 끝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서면 공방은 이제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결정 난 때로부터, 신문 종결된 때로부터 한 2달 안에는 보통은 결정이 나기 때문에 빨리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인도명령은 좀 명확한, 점유 권한 없음이 명백한 사건은 조금 빨리 분쟁을 해결해 주자. 소유자의 어떤 낙찰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실무로는 인도명령이 점유 권한에 관해서 다툼이 적은 명료한 사안에서만 활용되고, 분쟁이 좀 복잡할 수 있는 유치권 사건이 좀 복잡하거든요, 이게. 유치권이 채권, 공사대금 채권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점유가 적법하냐, 점유가 또 소멸되냐, 유치권 포기됐느냐, 이런 것들을 다투기 때문에 분쟁이 좀 복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런 유치권 주장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걸로 그렇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유치권 주장하는 측이 유치권 존재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인도명령이 인정되는 경우가 꽤나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적극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유치권 주장하는 사건에서 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이 인용되는 이런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은 법원도 이제 이게 유치권이 가짜가 많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명령 담당하는 판사도 이제 여러 사건들을 다 다루잖아요. 그래서 유치권 사건들을 다뤄보면은 이거는 느낌상 가짜더라, 이런 느낌이 이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굳이 변론 오래 하고 또 증인 받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조금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은 인도명령으로 그냥 결정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을 잘 활용하는 부분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게다가 일단 인도명령이 인용된다면 불복 방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도를 구하는 측에서는 유치권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인도명령에 대해서 상당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각심을. 자, 특히 그 인도명령에 따른 집행이 되어버리면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면 이제 구제 방법이 거의 없을 수 있는, 인도명령이 그냥 결정 나는 경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인도명령 결정으로 집행되어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책이 마땅치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136조,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간적인 요건이고요. 채무자, 소유자, 그다음 부동산 점유자에 대해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했고요. 다만 점유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자의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냥 나가는 거고 인도명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점유자의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는, 매수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걸 좀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사항에 보면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이외의 점유자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하려면 점유자를 신문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나 소유자는 신문하지 않고 바로 결정을 낼 수가 있고, 점유자는 혹시 대항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는,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신문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 신문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해서는, 자, 인도명령이 이제 결정되면 이렇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7일, 인도명령 결정 받은 때로부터 7일인데, 이렇게 해서 인도명령 결정이 즉시 항고돼 가지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확정되지 않은 인도명령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즉시 항고입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5항에 136조 5항에서 정하고 있죠. 그러면 즉시 항고에 관한 절차는 민사집행법 15조 재판 고지받은 때로부터 일주일의 불변기간 이내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절차는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해서 지금 이제 확정되지 않은 인도명령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확정되지 않은 인도명령도 집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가 있고, 그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뭐 집행정지나 이런 절차를 동원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집행정지를 제외하고 확정 안 된 인도명령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요 문제인데,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청구에 관한 이의소를, 그 다음에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인도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인도집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치권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유치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와 별개로 청구이의 등 해당 소송의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이 한계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해서 다투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거든요. 그 청구이의, 제3자이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해당 요건이 어려워요. 자, 민사집행법 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소 해가지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해서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소를 제기해야 된다. 요게 이제 2항이 요건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1항의 이의는 이의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했는데, 이유가 변론 종결 뒤 또는 판결 선고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아서 대여금 소송을 했잖아요. 그럼 대여금 판결이 났죠. 자, 그런데 그 뒤에 판결 난 뒤에 또는 변론 종결된 뒤에 돈을 갚았어요. 채무자가 돈을 갚았어요. 그런데 채권자가 자꾸 그 받은 판결문 가지고 집행할 우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 덜 받았다든지 막 이렇게 판결 받은 거를 그 무기로 해서 겁을 주는 거죠. 그렇다 그럴 때 이제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변론 종결 뒤 또 판결 선고 뒤에 나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이의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 판결을 취소해 달라, 집행을 막아 달라. 요런 이제 재판이 청구에 관한 이의 소송이거든요. 자, 제3자 이의 소송도 이제 요건이고요. 이제 강제 집행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잘못 알고 이제 집행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대법원 2005년도 청구 이의 사건인데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그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그 채무자가 그런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해서 변론 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유치권 가지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인도명령 결정하기 전에 생긴 사유 가지고는 다투지 못하고 그 후에 결정 후에 생긴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치권자가 뭐 억울하다. 나는 그 저기 뭐 유치권이 이래서 인정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도명령 결정 후에 생긴 사유들이 뭐 있나요? 대부분 다 그 전에 뭐 내가 공사대금 못 받았고 뭐 그 점유했고 이런 유치권 성립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구의 사유가 대부분 안 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청구이의 사건인데, 자, 이 유치권자가 이제 제기를 했겠죠. 원고는 이런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된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제 우리가 안 봐도 이 청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변론 종결 후에 뭔가 지금 사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조금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자, 원고들이 청구이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인도명령 전에 생긴 것에 불과해서 이 사건 인도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할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죠. 그다음 서울고등법원 2008년도 청구이의 사건입니다. 인도명령 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제기된 청구이의에 대해서 피고는 소이익이 없다라는 취지로 항변했고 법원은 이 항변을 배척했는데 소이익이 아니라 위 군산지원 판결처럼 변론 종결 후 발생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로 항변했다라면 원고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그렇죠. 피고가 이런 항변을 다르게 했다라 그러면 소이익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청구이의 사유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항변했다라 그러면 결론이 좀 달라졌을 그런 가능성이 컸다고 생각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소이익으로만 계속 이렇게 피고가 항변을 했더라고요. 조금 뭔가 핀트를 잘못 잡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이익 자체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도 유치권 존재 확인인데 이것도 이제 유치권자가 주장했겠네요. 유치권을 주장하다가 인도명령 집행을 당해서 점유를 상실한 상태에서 낙찰자 상대로 제기한 여러 가지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그런 사례입니다. 자, 먼저 여러 가지 주장 중에서 1번 유치권 존재 확인 주장인데요. 자, 이게 결국은 유치권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죠?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점유가 있느냐
인도명령 당해서 이미 점유를 상실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유치권 없다라고 판단이 나야 되잖아요. 가령 그전에는 유치권 행사해 왔다고 하더라도 인도명령 집행으로서 점유 상실해 가지고 소멸했다. 그리고 이걸 인도명령 집행이 불법 점유 침탈 이런 것들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는 건물 인도를 구했는데요. 인도.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침탈당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점유회수 소송이 되거든요. 내가 점유권이 있는데 침탈당해서 다시 돌려달라. 이런 건데, 침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인도명령 받아서 국가기관에 의한 이런 집행인데, 이거를 불법 침탈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각. 그 다음에 청구이 사건인데, 청구이 사건은 요건이 집행 권한에 기한 강제 집행이 종료된 경우 더 이상 강제 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이익이 없습니다. 청구인은 그 강제 집행이 이미 다 집행이 끝났다 그러면 강제 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이익이 없다고 보는데 이 사건 경우는 이미 인도명령에 따라서 다 강제 집행이 종료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이익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물론 아까처럼 청구 이의에 사유가 되느냐, 그죠? 변론 종결 후에 생긴 사유 또는 판결 선고 후에 생긴 사유, 이 사유가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 역시 청구인은 안 되겠죠. 그런데 일단 이거는 집행이 종료된 이상은 그 소를 청구할 소이익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07년도 부동산 낙찰받은 사람이 적법한 유치권자인 원고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아서 이를 집행함으로써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했다라고 한 이유로 점유회수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인도명령 집행받고 여기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 소송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인도명령으로 집행한 것은 적법한 집행이다. 침탈이 아니다.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09년도 이 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 가지는 분담금 채권을 이유로 조합원 아파트를 점유하던 중에 아파트를 누군가 낙찰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피고인데요. 낙찰받았는데, 지금 유치권 행사하는 조합을 빼고 인도명령 사건에서 인도명령 신청해서 조합을 빼버리고 조합원만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이 돼버렸네요. 보통 인도명령 과정에서, 집행 과정에서 조합이, 우리가 집행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시 명령 받아와라. 이렇게 이제, 다퉜으면은 집행이 안 됐을 텐데 조합이 아마 그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는 모양입니다. 워낙 여러 채를 한꺼번에 이렇게 점유하다 보니까 점유 자체가 허술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들만 상대로 한 인도명령, 이 결정이 나고 그 결정문 가지고 그냥 아파트 점유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낙찰자한테. 그러니까 피고한테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조합이, 점유회복 선고 소송을 한 겁니다. 점유회복. 이게 불법 침탈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결론은, 그건 불법 침탈 맞아.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거는 조금 이제 앞에 사례들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소유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인도명령은 원고에 대해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인도명령 집행에 따라서 그 점유를 뺏긴 것은 위법하게 침탈당한 것이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정지가 있는데요. 집행정지. 자, 인도명령이 났을 때 이게 이제 집행정지를 이제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 근제 이게 뭐 급하죠. 결정 나면은 한두 달 안에 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어떤 뭐 즉시항고 아까처럼 그 청구이의 사건 이런 걸 소송을 하는 것과 별개로 집행정지를 당연히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인도명령은 일단 송달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민사집행법 15조 6항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15조 6항에 따른 집행정지 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청구에 관한 이의예소,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한 경우 그 민사집행법 46조 2항에 따른 집행정지 명령을 통해서 집행정지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고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전자의 경우, 그죠? 전자의 경우는 즉시항고하고 집행정지 구하는 이런 경우는 이거는 이제 집행정지 신청권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항고한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집행정지 해줘요. 나 급한 집행될 것 같은데 빨리 집행정지 해줘요 라고 하는 것은 즉시항고한 사람의 권리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의미에 그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법원이 결정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법원에 뭔가 재판을 한다는 것은 그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결론이. 만약에 뭐 지금 판결을 신청했다, 소장을 냈다라고 하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승소든 패소든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 지금 즉시항고하고 나서 집행정지 해줘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이 결론을 내주든 안 내주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법원이 소극적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어렵고요. 그 다음에 후자, 청구이의 소송,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하는 이런 경우는 아까 청구이의 소송 요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이의 사건을 제기하면서 부수적으로 집행정지가 따라가기 때문에 청구이의 소송 요건이 안 갖춰지게 되면 집행정지도 조금 안 날 수 있는, 집행정지도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자, 민사집행법 15조 즉시항고.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법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렇게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고법원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46조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이래가지고요. 44조 45조 이게 청구이의 제3자이인데요.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놓고 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을 때는 수서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렇게 했죠. 신청에 따라, 신청권이 있는 겁니다.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담보 제공하거나 등을 방법으로 집행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